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오늘 솔직하게 좀 우울하긴 해요. 우울하긴 한데, 그래도 저까지 우울하면 여러분들까지 우울해질 것 같아서 조금 더 기분 좋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기분 좋게 찍어 주가 밀리는데,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일단 추가 매수했던 가격대, 이 72,500원에서 73,000원대,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추가 매수 진행하고 바로 갭이 뜨면서 강하상 나와줬어요. 네, 그러나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 돌려내야 된다. 근데 사실 좀 아쉬운 건 이 저항선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주가 자체가 현재 구간에서 뭐 엔비디아가 오르다가 폭락을 했으니 사실 뭐 당연히 빠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당연한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 동향도 이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물량들을 많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아 진짜 끝난 거 아닌가? 아 정말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 제가 항상 거래량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차트가 전형적으로 파라볼릭 패턴 차트라고 해서 미래의 성장성을 빠르게 당겨와서 주가의 상승 속도가 어떻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차트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각도에서 어떻게 해요? 횡보하다가 이 상승 각도가 더 가파라져요. 그래서 이때 개인 투자가 많이 달라붙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이때가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이날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분할 매도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3분의 1 정도 대응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너무 많이 내려서 어제 구간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 엊그저께 근데 추가 매수 이후에 또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요게 이제 파라볼릭 패턴의 정점으로 가는 구간에서 시작이 된 건데 사실 거래량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엔 여기서 두산이 반드시 위로 쏠 만한 자리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수급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의 부재.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매도세가 가파라지면서 주가가 어떻게 무너진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이러한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위로 쪽으로 쏘면서 모멘텀 받고 급등하는 종목이 뭐 있었죠? 바로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있었죠. 과거에 보면 자 이러한 구간대에서 박스권 돌리고 그죠? 여기서 지금 주가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쏘는 패턴. 그죠? 자 보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주가가 더 위쪽으로 올라가죠. 더 올라가면서 거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쪽에서. 그죠? 거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리고 주가가 무너졌다. 자, 근데 지금의 흐름을 보면 자, 요렇게 거래가 죽어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죠? 거래가 죽어 있는 자리. 거래가 죽고 나서 거래가 추가적으로 터지지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그냥 내려왔죠. 자, 여기서 거래가 터지나 했으나 거래 없이 그냥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구간에서 분명히 AI 관련된 이슈로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 기점으로 해서 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AI의 최전선에 있는 AI 전력의 최전선에 있는 두산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두산을 계속적으로 끌고 왔는 이유는 고평가가 맞습니다. 고평가가 맞으나 제가 성장주의 모멘텀을 받고 결과적으로 이 미국 시장의 AI 버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산이 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인 수급이 죽었지만 저는 아직도 AI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부풀리기라는 이러한 프레임은 사실상 주가가 내려가니까 씌워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이 작년 대비 60%가 올랐는데 매출 채권 비율이 몇 프로죠? 17% 정도? 요 정도 올랐다라고 해서 매출이 60% 올라고 채권이 17% 올랐다? 이게 사실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심리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프레임이 엔비디아 실적 이슈 프레임 그리고
이 금리 0.25bp 인하할지 안 할지 이 프레임이 갖춰져 있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금리 0.25bp에 대한 프레임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안 할 거다라고 방향성이 잡히고 있어요. 12월 9에서 10일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날짜가 거래일로 따지면 몇 거래일 남았죠? 거의 12거래일 정도 남았어요. 12거래일. 12거래일 남았는데 이 미국 증시가 12거래일 동안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면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쌤 무슨 말이에요? 미국 증시가 빠지는 거랑 금리 인하랑 무슨 상관이죠? FOMC는 절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FOMC가 이제 증시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는요. 미국의 소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증시가 상승하는 효과로 소비 심리가 어떻게 강해지고요. 증시가 내려가면 소비 심리가 굳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소비 심리가 굳게 되면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커질 것이고요. 그럼 연준은 증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뭐요?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만약에 0.25bp에 대한 부분들을 내리지 않고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면 증시가 계속적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도 이 연준이 목적은 뭡니까? 항상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빠르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과열된 증시가 식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증시가 조정받으면 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고용과 실업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이건 9월 지표예요. 10월 지표는 10월 지표는 안 나왔어요. 셧다운 때문에. 그러니까 10월 지표가 안 나온 상황에서 증시가 계속적으로 밀린다. 밀린다. 12월 9일, 10일까지 조정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10월 지표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그리고 증시는 밀린 상태에서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했을 때 만약에 10월에 실업률이 늘어난 상태인데 그죠? 늘어난 상태이고 증시가 빠진 상태인데 여기서 0.25bp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0월에 실업률이 올라와 있어. 근데 증시 빠졌어. 연준이 0.25 안 했어. 그러면 증시 개박살이 바로 경기 침체 시작이에요. 정말로 강력한 소비 둔화가 이어질 것이다. 절대 연준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겠죠. 지금 연준의 0.25bp에 대한 부분들이 40% 인하할 확률이 40%라고 합니다. 많이 더 60%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굳는 건데 우리가 미국 주식을 잠깐 보면 자, 10월 29일 여기죠. 10월 29일. 자, 나스닥 가봅시다. 자, 해외 지수 차트. 자, 나스닥 가보면 나스닥 10월 29일 어디 여기죠. 자, 정확하게 미국의 고점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고점이 어떻게 돼요? 일치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자체는요, 현재 구간에서 언제든지 추세 전환이 가능해요. 왜? 나스닥을 분명히 따라갈 거기 때문에. 나스닥에 있는 AI 종목들, AMD나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나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올라갈 거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증시가 정말로 끝날 것 같다. AI 버블일 것 같다. 계속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팔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죠. AI 버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버블이 터져도 절대 한 번에 안 터진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뭐든지 무언가 터진다라고 하면 이 터지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네버 이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터지더라도 내려왔죠? 올라갔다 빠져요. 이게 뭐다? 이게 결과적으로 주식이다. 어떻게 된다? 올라갔다 빠진다. 빠져도 대응하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하더라도 분명히 걱정되시는 건 알거든요.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계속 밀리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고. 근데 저는 그냥 딱 그거예요. 수급의 부재다. 수급의 부재. 코스피 자체가 하락을 하고요. 우리가 국내 증시 종합을 보더라도 외국인 매수세가 사실 지금 뭐 두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던지고 있어요. 던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나스닥이 고점을 찍었던 10월 29일 이 기점으로 해서요. 어떻게 했어요? 수급 자체가 개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외국인의 수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 수급들이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2조, 3조, 3조 5천, 4조, 6조,
7조 5천억, 그 다음에 10조 11조죠. 11조 14조, 거의 한 14조의 금액이 나갔거든요. 들어온 거는 거의 3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0조의 물량을 던졌습니다. 거의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도 안 된 시간 동안.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이 파라볼릭 패턴 자체가 미래의 성장을 당기면서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미래의 성장을 당기면서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뭐다? 수급이다, 수급.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던지는 수요가 많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받쳐주는 수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이 우리 두산 에너비티만 파는 게 아니라 증시에 있는 종목 전체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요? 바스켓으로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섹터를 찝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들을 어떻게 바스켓으로 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일 바구니처럼 담겨져 있는 과일 바구니를 한 번에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포도를 좋아한다, 사과를 좋아한다, 배를 좋아한다 해서 한 바구니에 배만 담고 배만 빼고 사과만 하고 사과 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코스피라는 이 박스에 담겨 있는, 이 바구니에 담겨 있는 코스피라는 시장 자체에 있는 이 모든 과일들을 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시장 자체를 사실 바스켓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두산만 파는 게 아니다라는 걸 조금 알아주시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파라볼릭 패턴이라는 건 이러한 엄청난 성장성, 미래의 엄청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오는 차트고요. 이 성장성이 결과적으로 끝나는 구간들은 뭐가 나온다? 강한 거래량을 동반합니다.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이 정도 거래량으로 끝났다라고 보기엔 애매하고, 이 나스닥의 단기적인 이 하락 흐름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 또 찍어드리는데, 사실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이 안 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나름 두산 많이 찍어드리고 많이 증명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시면 좋겠고, 제가 원래 이럴수록 좀 세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정말 멘탈들이 많이 털리셨을 것 같아서 좀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흔들릴 자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반등은 분명히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등 나왔을 때 대응을 잘 하면 돼요. 반등 나왔을 때 또 멀뚱멀뚱 가만히 있지 말고 대응 잘 해보시고, 제가 어제 두산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7.8만원 구간의 저항선,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어제예요. 어제도 어제 11월 21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1차 저항선, 그죠? 요거 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죠. 어제 거 잠깐 볼까요? 목요일 거. 자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 그죠? 이렇게 일단 말씀드렸고 1차 매물대 어제 진입을 했는데 갈 길을 먼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요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없이 올라갔다. 어제, 그죠? 어제 거래량이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짜 상승이 맞다. 일단 중요한 구간 때 매물 8.7까지 돌려주는 거 볼 거고, 올라오면 7.35에 추가 매수한 거 비중 조절 한번 하겠다.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뭐요?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오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을 덜어내는 전략입니다. 사실 이 전략은 제가 과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그러한 전략들을 계속 사용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중 확대를 했지만 반등 세게 나오면 다시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 신경을 쓸 거예요. 왜? 결과 또 어떻게 여기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안정화되기 전까지. 그럼 박스권 대응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흐름을 보고 갈 거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린다라고 해서 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절대 털리시면 안 돼요.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만큼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비티 추가하면서 잘 했어요. 잘한 거고, 지금 구간에서 뭐요? 무조건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꽉 쥐고 있어요. 현금 쓰지 말고. 11월 14일에도 말씀드렸죠. 11월 14일에도 현금을 쥐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의 흐름에도 마찬가지. 현금에 대한 부분들. 자, 일단 조정에 대한 부분. 정말 밑으로 쏟는다라고 하면 3,600인데 요것도 한 번에 안 쏟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리바운딩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고려하고 대응하자. 이 말씀 드릴 거고요.
또 여기서 반등했을 때 또 비중 조절 잘 해서 현금 확보하고 또 박스권 그리면 또 매수하면 되니까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대응 잘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돈 잃고 다 힘들었으면 좋겠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팩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가 조정 나오는 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조정폭이 좀 강하기 때문에 힘든 거지.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 괜찮은 것 같으니까. 뭐 나스닥이 빠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버틸 수는 없죠. 아니, 나스닥이 2% 빠졌는데 왜 우리나라 지수는 마이너스 3.7%나 빠지냐고. 어제 나스닥 선물이 우리나라 시장 마감할 때 1.7% 정도 마감을 했어요. 그쵸? 선물이. 근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2% 마감됐잖아요. 그럼 오차 범위 뭐예요? 3.7%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락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미국 AI 쪽에서 너무나 좀 투심이 안 좋다라는 거. 사실 버블에 대한 증거는 크게 없거든요. 버블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지금 자꾸 버블에 대한 증거를 막 찾아내려고 하니까 엔비디아랑 뭐 오픈 AI랑 이런 거래 구조가 문제가 있다, 뭐 한다 하는데 사실 이게 문제를 찾아내려니까 하나하나 다 그냥 끄집어내는 거거든. 증시만 올라갔으면 저런 논란들은요, 논란도 아니에요, 사실. 왜? 왜? 계속해서 버블로 주가가 올라갈 때, 버블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하락론자가 계속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잘 생각해보시면 지금 하락을 주장하고 내가 말했지 하는 애들 있잖아요. 내가 하락한다고 했지 하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요, 나스닥 여기서 올라갈 때 뭐요? 이거 가짜 상승이야. 아, 버블이야. 버블이라니까. 버블이야 하다 뭐요? 이제 맞은 거예요. 한번 하락 맞췄다. 아니 계속 버블이래. 절대 사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사면 안 된다. 그 다음 뭐요? 한번 맞추니까 내 말이 맞지? 절대 사면 안 된다니까. 버블이라고 했잖아.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요? 빠지니까 진짜 버블인가? 진짜 버블인가? 아니 이때는 버블이라고 듣지도 않던 사람들이 왜?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빠지니까 뭐요? 버블이라고 하니까 버블인가? 이러고 뭐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공포가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구간이 어디겠냐? 가격이 많이 싸지는 구간과 그 다음에 우리가 불확실성으로 생각했던 0.25bp에 대한 키들,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둘씩 해결된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된다? 반등이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지만 기술적인 리바운딩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분명히 보이는 자리가 있으니 이거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증시가 미국 증시 강하게 한번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원전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두산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겁니다.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장대 양봉을 한 방, 두 방 꽂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뭐요? 아, 이제 가겠구나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비중을 좀 덜어내고 조금 천천히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건데, 만약에 좋은 이슈로 이런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하죠? 추격 매수를 합니다. 왜? 찐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됐죠. 하락할 때 매수하고 반등할 때 비중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전달을 드리고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정말로 힘드실 것 같고요. 정말로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정말 다 팔고 떠나야 되는지. 제가 정말 현실적인 분석을 해드리면 항상 올랐을 때 조금 대응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항상 내려가면 고점인가가 아니라 올라갔을 때 조금 정리를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드셨다라고 하면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것도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정리하고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사실 매도한다는 생각보다는 올라왔을 때 다음에 대응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오늘 구간 또 아쉽게 하락을 했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나올 겁니다. 그때 잘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수급의 문제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돌아오면 다시 금방 오를 거니까 그때 같이 잘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릴 건데, 제가 원래 텔레그램만 입장해서 도와드리는데 일단 지금 인원도 꽉 찬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연락을 주셔도 연락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달을 드릴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 내가 들고 있다 또는 물려 있다 라고 하시면 제가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위쪽 번호 010-845-9501로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거고요. 지금 분명히 추가 매수하신 분도 있을 거고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등을 하면 그럼 어디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제가 최대한 타이밍 오면 전부 다 전달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연락 오면은 잘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제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연락 드려서 도움 드리겠다라고 장담은 못 드립니다. 최대한 확인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이 힘듭니다. 다 똑같이 힘들어요. 다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 누구는 이 다음을 준비하고요. 누구는 하루 종일 C8, 개팔, 개 같은 거 이러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자, 분명히 둘 다 화나는 상황이지만 이 뒤를 대비한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도 좀 이겨내시고, 또 힘든 날 있는 만큼 좋은 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두산을 얼마나 오랫동안 분석을 했습니까? 2년 동안 분석을 하면서 1년 반, 1년만 분석을 하면서 사실 희노애락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체코 원전 관련돼서 올라갔다가 조정 세게 나오고, 제가 여기서 강조드렸던 거 AI로 간다, 그죠? 올라갔다가 또 급락 나오고요, 그죠? 급락 나오고 또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가나 했는데 또 여기서 3만원 찍고 어디까지 빠져요? 2만원까지 빠졌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보게 되면 얘도 보면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습니까? 여기까지 조정 나왔을 때, 그죠? 35% 빠졌어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주가는 올라갔죠, 그죠? 지금도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25% 하락했지만 저는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 시간, 12월에 긴축이 끝나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간이 오면 다시 한번 성장주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때 엄청난 눈먼 돈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눈먼 돈들에 우리는 물량을 넘기고 나가야 된다 라고 판단합니다. 지금도 고객 예탁금이 아직 80조입니다. 눈먼 돈들이 현재 시장에서 뭘 살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지금 11월 21일 최대 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기관차들도 수익금을 정리하고 포트를 정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내년 초에 이 지팡한 포트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년 구간에 우리가 강한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연말 랠리, 연초 랠리 기대를 하면서 조금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대응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010-845-9501 여기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대응에 대한 부분들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저 솔직히 안 힘들었어요. 엊그제까지 안 힘들었어요. 포트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증시가 빠지든 뭐하든 현금도 솔직히 지금 있고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저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꼭 잘 이겨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원전 관련돼서도 정말 매집이 좋아 보인 종목, 과거에도 말씀드린 종목이긴 한데 지금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에서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원전 히든 종목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전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이 원전 히든주가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원전주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원전주가 진짜 올라갔을 때 뭐가 많이 간다? 중소형 원전주 중에서 매집이 완벽한 애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포트에 일단 넣어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총이 좀 낮아서 제가 PPT로 만들었어요. 제가 어떤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종목이 지금 뭐냐면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이거 아시죠? 1,000원짜리가 얼마 갔어요? 2만원 간 종목이에요. 4달 만에. 근데 요거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종목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자, 이 종목을 잠깐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상한가로 가고 나서 시가를 띄어서 이 구간, 즉 밑에 구간에서 이 구간의 물량을 매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쪽 구간에 있는 물량들을 다 매집을 한 거예요. 과거에 있는 물량들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흔들어 줬다다. 잘 봐봐요. 자, 그리고 나서 정고점 매물까지 다 흡수를 해주고 주가를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를 여기서 올리는 게 아니라 흘려줬어요. 밑으로 흘리면서 개인 투자자 싹 다 털어냈거든요. 싹 다 털어냈는데 여기서 봐봐 어떻게 됐어요? 털고 나서 연속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흔들고 나서.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 여기서 한 번 더 흔들고 주가가 2만원까지 올라갔다. 4달 만에 20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오리엔트 전공처럼 올라갈 거냐? 그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매집이 얼만큼 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이 종목이 상장이 되고 나서 어때요? 상장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고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 박스권 사이에서 많은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 구간 잠깐만 좀 보게 되면 자, 오리엔트 전공이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죠? 똑같은 패턴인데 이 다른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뭐요?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살짝 밀리긴 했지만 원전주 하락으로 지금 뭐요?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다. 섹터 속을 받쳐주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눌림목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로 강하게 매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매집은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하고 있다. 근데 개미를 털어주는 구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 최대한 개미를 털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잠깐만 또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이 구간이요. 요렇게 오리엔트 전공처럼 매집을 한 다음에 앞에 구간의 물량을 뭐 했다? 앞에 구간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대량 매집했다. 여기서. 그리고 뭐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평균 단가에 물려있는 곳에서 본전 주면서 계속 내보내고 흔드는 패턴을 반복했다. 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정말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강한 상승 충분히 원전의 호재가 터지면 이 정도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많이는 당연히 못 드리니까 요거 선착순으로 제가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 받으시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신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거 위쪽에 번호 있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여기로 원전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이 부분 꼭 선착순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845-9501 원전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